오늘 조선일보 사설은 백현동 로비스트 징역 5년 중형, 이 대표 또 모른다 할 건가라는 제목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일대에 벌어진 백현동 특혜개발 사업의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1심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김 씨가 백현동 개발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개발업자에게 알선 대가로 받았다는 70억여 원을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것입니다. 백현동 사건에 대한 첫 법적 판단입니다. 김 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도전했을 때 선대위원장을 지낸 측근입니다. 김 씨에게 직접 청탁받고 백현동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줬다는 사람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실관계를 다 인정했습니다. 이 대표 개입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은 아니지만 핵심 측근이 2명이나 연루된 그 과정을 이 대표가 몰랐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남시는 백현동 개발을 위한 부지 용도 변경을 계속 거부하다 김인섭 씨가 민간업체에 영입된 뒤 갑자기 4단계나 뛰어넘는 용도 변경을 해줬습니다. 이 분야 공무원들은 전례도 없고 생각하기도 어려운 특혜라고 합니다. 김 씨 청탁에 따라 개발 방식도 민관합동 개발이 아닌 민간업체의 개발 이익을 몰아주는 민영개발로 바뀌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 청탁을 받은 정진상 씨가 담당 공무원에게 잘 처리해 주라고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과 정황을 재판부는 다 인정했습니다. 그 외에도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 옹벽 설치 등 각종 특혜도 줬습니다. 이 덕분에 민간업자는 이익을 1,356억 원 받고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0억 원 상당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최종 결재권자인 이 대표가 몰랐을 수 있습니까? 믿기 힘든 일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TV 토론에서 김인섭 씨에 대해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가까운 사이가 아니어서 자신은 백현동 특혜와는 무관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지만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때 이 대표 선대위원장을 지낸 김 씨가 2014년 성남시장 선거 때도 이 대표의 선거사무소 임차료를 대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 재판부는 김 씨가 이 대표 선거를 여러 차례 지원하면서 이 대표와 정진상 씨에게 두터운 신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가깝지 않다고 하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이 대표와 정진상 씨는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기소돼 따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진실은 머지않아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은 국회가 범죄 피의자들 도피처 될 판이라는 제목입니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이번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의원은 수천만 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가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으며 뭘 또 주시냐고 말한 녹음까지 나왔습니다. 이쯤 되면 재판에 성실히 임하며 자숙하는 게 상식입니다. 하지만 노 의원은 무도한 검찰 독재라며 주권자의 준엄한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도 하루 전 회견에서 검찰 독재 정권의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며 신당 창당과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용서를 구하긴커녕 사법부의 판단에 사실상 불복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5.18 묘지를 찾아 저와 제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면서 광주 시민들의 고통과 분노를 이해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같은 범죄를 어떻게 5.18과 비교합니까? 얼마 전엔 전당대회 때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옥중에서 정치검찰 해체당을 만들었습니다. 송 전 대표, 노 의원, 조 씨는 유죄가 확정되기 전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 정치적 면죄부를 받겠다는 생각일 것입니다. 4년 전 총선에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황운하 의원이 그 방법을 써서 4년 임기를 거의 다 채웠습니다. 최근 1심에서 징역 3년형이 나왔지만 기소 3년 10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었습니다. 그러고도 지난달 민주당 예비후보 검증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모델은 이재명 대표일 것입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 백현동 사건,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 총 7가지 사건의 10가지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20명 가까운 종범이 구속됐는데 주범격인 이 대표만 구속영장이 기각된 게 우연이겠습니까? 대선 패배 직후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당대표 선거에서 이겨 방탄을 두른 덕일 것입니다. 민주당은 일단 조 씨나 송 전 대표가 만들겠다는 정당과는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국민적 지탄을 받은 인사들까지 끌어안는 모양새가 선거에 불리하다는 판단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총선이 끝난 뒤엔 얘기가 달라집니다. 지난 총선 때 급조한 친문 성향 열린민주당이 결국 민주당과 합당한 전례가 있습니다. 총선 후 이들과 모두 연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이 비례 위성정당인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13일 개최한 연석회의에도 그런 세력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헌재가 위헌정당으로 보고 강제 해산한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 대표,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 출신 인사, 후쿠시마 방류 반대를 주장하며 주한 일본 대사관에 진입하려 했던 단체 대표 등이 그들입니다. 천안함, 광우병 괴담을 퍼뜨리거나 반미 친북 활동을 펼쳤던 인사들입니다. 파렴치 범죄자도, 애국가를 거부하고 유사시 국가기관시설 타격을 모의한 반국가 집단들도 국회 다수당 깃발 아래 다 모였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은 경기장 없이 선수 선발, 한국 정치에선 별일도 아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총선을 55일 앞둔 15일 현재 국민의힘은 전국 253개 지역구 중 50곳, 민주당은 51곳의 공천자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나가서 뛸 선거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선거구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후보자 발표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가 코앞에 닥칠 때까지 선거구를 확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 정치의 고질병입니다. 여야 모두 유불리를 따져 막판까지 눈치작전을 펼치다 더는 안 되겠다 싶을 때 벼락치기로 합의를 해왔습니다. 과거에는 공천 확정자로 발표까지 났지만 이후에 선거구가 없어져 출마를 못한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병폐를 없애기 위해 2015년 법을 개정해 선거구 획정을 여야 정치권이 아닌 선거구 획정위원회라는 중립기구에 맡기고 선거 1년 전에 이를 확정하도록 제도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선책이 한국 정치에 통할 리 없습니다. 국회는 선거구 획정위가 통보한 안을 1회에 한해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치권은 이 권한을 이용해 과거와 똑같은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선거구 획정위는 서울과 전북에서 한 석을 줄이는 대신 인천과 경기에서 한 석씩 늘리는 안을 국회에 통보했습니다. 인구 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인구가 는 곳은 의석을 늘리고 준 곳은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안을 수용한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며 반대해 협상이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북에서 의석을 줄이는 대신 서울, 강남 등 국민의힘이 유리한 지역에서 줄이자고 주장합니다. 한 지역의 유권자 수는 표의 등가성과 직결된 것인데 민주당 주장은 이와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경기의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 제도를 여야 합의 없이 이재명 대표 단 한 사람이 결정하도록 하더니 경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구까지 자신들 마음대로 정하겠다고 합니다. 164석의 다수당이 한두 석을 놓고 당략을 저울질하면서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도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하면 원칙적으로 불법인데 어디까지가 자신의 지역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합구가 거론되는 서울 노원구에선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같은 당 고용진 의원 지역구인 노원갑에 예비 후보로 등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명함에 지역구를 표시할 수도 없습니다. 유권자도 자신들이 투표할 후보가 누구인지 오리무중입니다. 한국 정치에선 비정상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만은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꼼수, 탈법, 변칙, 폭주를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경기장도 정하지 않고 선수부터 선발하는 것 정도는 한국 정치에선 별일도 아닙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은 간첩단 2년 5개월 만에 징역 12년, 이런 재판 지연 더는 없어야라는 제목입니다. 간첩단 충북동지의 사건 피고인 3명이 1심에서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기소된 지 2년 5개월 만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그동안 위헌 심판 신청, 5차례 법관 기피 신청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1심 재판을 지연해 왔습니다. 그러다 최근 재판부가 5번째 법관 기피 신청을 바로 기각하고 선고한 것입니다. 중형을 선고하긴 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2017년 중국에서 북한 공자원과 접선한 뒤
지하 조직을 결성해 지령문과 공작금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들이 민중당 권리당원 명부를 수집하고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면담한 내용을 북한에 보고한 것 등은 국가기밀로 보기 어렵다며 간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을 위해 정보를 수집해 보고한 행위 자체가 심각합니다. 이것이 간첩 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법률상 허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심각한 문제는 간첩 피고인들의 재판 농락입니다.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재판은 집중심리 등을 통해 1심 구속기한인 6개월 안에 1심 재판을 마치는 게 상식입니다. 그래야 피고인들이 재판 도중 풀려나 국가안보를 해치거나 증거를 없애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간첩 피고인들은 국민참여재판 신청, 법관기피 신청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재판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제주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은 재판 한 번 안 받고 다 석방됐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재판이 아닙니다. 판사들이 재판 농락을 위한 각종 행위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재판도 형식적으로 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번 사건 재판장은 1심 판결 선고 전 이례적으로 재판 지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른 사건들도 함께 재판하느라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판사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국회가 법을 개정해 1심 구속재판 기한도 늘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2013년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사건은 1심 유죄 선고가 5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당시 재판장은 일주일에 4차례씩 공판을 진행했고 변호인이나 검사가 공판과 관련 없는 발언을 하면 강력히 제지했습니다. 판사 증언이나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판사들이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의지와 책임감이 먼저입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